아버지는 매를 들고 혼내는 대신 윤석이와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윤석이는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없었다. 아버진 그것이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중3 때 제가 평생 아빠한테 혼날 거를 그때 다 혼났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 그때 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가수 할 거야 이랬는데 제대로 막 그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연한 꿈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아빠도. 무작정 자신의 의견을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윤석이가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아버지는 공부를 시작했다.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설득을 하려면 나도 아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솔깃해질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찾아야 되겠고 또 우리 아이의 특성이 어떤가 또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주변에 좀 물어도 보고 또 비슷한 사례에 대한 책도 좀 보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윤석이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 알려주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이가 어떤 직업에 맞는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금융 분야였다. 이제 연구를 좀 했어요. 제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특성, 뭐 성격이 분명히 금융 부분에 맞아요. 금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뭔가 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있을 텐데.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인정을 하는 아이니까. 그렇지, 느껴야 돼. 윤석이의 미래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아버지는 목표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 12년간의 계획을 담은 계획표를 만들었다. 최고의 대학을 진학해 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하지만 윤석이에게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아빠랑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저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거는 나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빠가 이제 그 꿈을 높이 잡아야 그 실패해도 그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저도 믿고서 따르기로 했었죠. 방황의 기간을 보내고 다시 시작한 공부. 하지만 1년 가까이 공부를 손에서 놓다 보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한 시간은커녕 20분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이러다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다. 공부가 너무 안 됐어요. 정신 집중도 제대로 안 되고 잡생각 같은 것도 계속 나고 이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거든요. 윤석인 자신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끈기와 인내, 집중력 부족이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이는 스톱워치를 이용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하니까 되게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능률이 떨어졌었어요. 한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조건 앉아있는 시간이 아닌 제대로 집중한 시간만을 기록했다. 스스로를 경쟁 상대 삼아 시간을 점점 늘려나갔고 1년 후 집중력과 끈기가 크게 향상됐다. 한 20분 앉아있던 것도 이제 한 40분 정도 계속 앉아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성적 같은 것도 좀 눈에 드러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그게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일단 공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갖춰지자 윤석이는 수학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하루 6시간 넘게 수학에만 매진했지만 고1 첫 시험에서 수학 성적은 여전히 중위권에서 벗어날 줄 몰랐다. 첫 시험에서 수학이 4등급이 나왔었어요. 제가 12년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버드, 서울대 막 이런 식으로 써놨었거든요. 근데 그곳을 가고 싶은데 정작 내 현실은 수학이 4등급이 나와버리니까 정말 좌절밖에 할 수가 없었죠.
때마침 수학 만점 친구와 짝이 된 윤석이. 일단 친구의 문제풀이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의 공부법을 꾸준하게 관찰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꼼꼼히 푸는 것이었다. 일단 그 친구 스타일은 되게 천천하고 꼼꼼하게 수학을 보는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그냥 대충 하고서 넘어가는 식이었는데 그 친구는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이끌어내려 애쓰고 그 지문 문제 하나하나까지 동그라미 쳐가면서 되게 문제의 개념이나 본질을 파악하려고 애쓰더라고요. 문제 푸는 방법과 요령을 익히기 위해 윤석이는 친구와 같은 문제집을 사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읽고 풀어가며 수학의 개념과 풀이 방법에 대해 공부했다. 그래도 모르거나 틀리는 문제는 친구가 귀찮아할 정도로 자주 질문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좀 귀찮아질 정도로 아침에도 하고 막 저녁에도 막 수시로 막 해왔고요. 저 시험 기간에는 좀 자제해 달라고 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친구한테 물어봐서 듣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해답지를 보는 것처럼 그 시각적으로 자기가 읽고서 그걸 그냥 그 아는 거는 그 친구한테 청각적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능률이 되게 떨어져요. 수학 문제를 꼼꼼히 파악하고 풀이 과정을 모두 적어가며 잘못된 부분을 찾는 친구 태근이의 방법.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해 답이 틀리기 부지기수였던 윤석이에게 최고의 공부 방법이었다. 답만 딱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서 이거를 문제를 냈는지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줄이나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보다 보면은 이게 어느샌가 단서 같은 거를 발견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아 문제자가 이걸 의도했구나 이거를 딱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문제에 쓰여있는 공식과 답을 구할 때 요구되는 공식이 다른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그가 써있다고 해서 로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가 제일 크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 식이 제이 코사인 법칙의 식과 되게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고서 최대각인 A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로그의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출제자의 의도, 즉 이면적 의미인 피타고라스 정리와 제이 코사인을 이용해가지고 잘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이 문제의 중요한 관건인 거죠. 윤석이는 문제를 자세히 읽고 문제 속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윤석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가르쳐주는 건 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 윤석이는 드디어 수학 성적을 2학년에 올라오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다. 윤석의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아버지는 혹여 아들이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까 또 다른 도움을 주고 있다. 윤석이하고 이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윤석이어도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때게 옆에 이러 보니까 벽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볼일을 볼 때 이 벽을 이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벽에다가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남기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한창 예민한 시기 아이에게 부모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좀 돌아가더라도 글을 이용해 윤석이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말로 전해지면 뻔한 잔소리 같지만 글로 읽게 되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저한테 야 너 좀 겸손해라 아니면 너 좀 더 열심히 노력해라 이러면은 되게 자식된 입장으로서 괜한 반발심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빠가 딱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우회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으로서 이런 도전감 같은 것들을 훨씬 덜하고 따르고 싶다는 되게 마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요. 윤석이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있었다.
유난히 싫어했던 언어 영역. 중학교 때부터 성적도 가장 나쁘고 집중도 안 되던 과목이었다. 저는 정말 국어 과목을 정말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국어에서 8, 90점 넣어본 적이 거의 없었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처음 보였을 때는 한 3, 4등급 막 이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 윤석이가 변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선생님이었다. 부여하는 게 아니라 네. 한번 해보자. 네. 하자는 자연의 조언이나 소통. 학교의 인기 스타였던 국어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선생님한테 이제 잘 보이고 싶은데 학생으로서 이제 잘 보이려는 거는 공부 잘하면 선생님한테 제일 사랑받잖아요.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자주 하러 갈 구실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언어를 해가지고 일부러 틀리기는 좀 뭐하잖아요. 딱 일부러 틀린 건지 티가 확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더 모르는 게 많아질 수 있도록 언어를 많이 풀었었어요. 선생님께 사랑받기 위해 시작한 공부. 시험을 준비할 때도 다른 과목은 2~3개의 문제집만 풀 때 언어 영역은 5~6개의 문제집을 풀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집을 풀다 보니 언어 영역의 공부 방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되게 언어는 감각에 되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각 싸움이다 보니까 그 감각을 하루라도 안 하게 되면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6지문씩 꼬박꼬박 매일 했었죠. 하루에 지문 6개, 일주일에 모의고사 3회 분량을 꾸준히 풀며 윤석이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했다. 바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 저는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그런 다음 지문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항상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은 하나 빼고는 나머지 4개는 다 옳은 문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옳은 문장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대충 지문에 대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알고서 이 지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문 간의 내용 중심 파악이라든지 인과관계, 단락별로 인과관계 이런 거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여러 번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지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둘째는 바로 시간 관리다. 문제를 정해놓은 시간 내에 풀려고 했다. 지문 하나에 문제가 5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문제 5문제 5분에다가 지문 하나 1분 해가지고 6분 이렇게 써놔요. 문제 위에다가 데드라인을 써놔요. 스탑워치 시작과 동시에 시작을 해요. 윤석이의 언어 영역 공부법은 먼저 문제를 꼼꼼히 읽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을 숙독하며 문제에 필요한 지문의 정보를 뽑아냈다. 그렇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어 언어 영역의 점수를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주말 오후 오랜만에 아버지와 외출에 나선 윤석이. 아버지와 바쁜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은 이유는 윤석이의 꿈을 위해서다. 그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유수의 인터넷 쇼핑몰을 일군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윤석이가 미래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공부하기도 바쁜 와중에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윤석이는 이런 만남을 통해 좀 더 자신을 다잡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동기인데, 공부를 하는 동기인데, 그러니까 그 동기가 스스로의 생각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그게 이제 꿈 같은 것인데, 그런 동기가 명확할수록 그 자발성이라는 것이 사실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좀 그냥 귀찮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잘 되겠지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왜 만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를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구체적인 이상형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자극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곤 하죠.